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25년 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정, 53세입니다.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을 믿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많아졌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았고 통화 기록은 매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 많은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자신의 의심으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불안을 삼켰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일부 의심조차 허락되지 않던 시간.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데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이래? 요즘 너 왜 이렇게 예민해? 회사 일 힘든 거 당신도 알잖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매일 늦으면 당신 건강도 걱정되고.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 믿지도 못하면서 결혼 생활 뭐하러 해? 25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이렇게 의심해? 정말 실망이야. 그 순간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의심한 게 죄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너랑 있으면 숨 막혀. 집에 오는 게 두려워. 당신 눈빛 보면 항상 뭔가 따지려는 것 같아. 나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이래야 돼?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오히려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신경질적이었나 봐요. 당신 힘든 것도 모르고. 그날 밤 남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내가 사과를 하고 있는 걸까? 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부 모두가 남편 편이 되는 순간, 며칠 후 그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남편이 너무 늦게 들어오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들 사회생활하면 다 그래. 너무 따지지 마. 그게 남자 자존심 상하게 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집안일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당신 덕분이야.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아,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남자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잘 지켜주는 거지. 의심하면 안 돼.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언니, 나 요즘 남편이 이상한 것 같아. 친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남편 직장 생활 힘든데
집에서까지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하면 뭐해? 그게 사실이면 어쩔 건데?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아. 애들도 있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혼하면 당신만 손해야.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가족도 친구도 모두 남편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산부 불륜녀의 등장. 한 달 후 남편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행사장은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료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녀는 혼자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남편과 유독 자주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보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그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사님 회사 후배 박지연이라고 해요. 이사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남편분 정말 좋은 분이세요. 회사에서 다들 존경해요.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결혼하면 이사님 같은 가정 꾸리고 싶어요. 부러워요, 정말.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굳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왜 굳이 다가와서?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그 후배분, 박지연 씨?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회사 후배. 일 잘해. 왜? 뭐 또 이상한 생각해? 또다시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의심하는 거야.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부 피해자 코스프레의 시작. 2주 후 그녀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저 박지연이에요. 저장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며칠 후 그녀는 카페에서 박지연을 만났습니다. 박지연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지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도 정말 힘들어요. 이사님이 저한테 자꾸 연락하세요.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업무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업무와 관계없는 연락이 왔어요. 밤늦게 전화도 하시고 술 드신 날엔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정말 거절했어요. 회사 선배님이시고 기혼자시잖아요. 그런데 이사님이 계속 박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혹시 언니가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려고 용기 냈어요. 그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박지연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혹시 이사님을 너무 몰아붙이신 건 아닐까요? 요즘 이사님이 집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륜녀가 피해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아붙였다고요? 박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제가 너무 나섰나요? 그냥 이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언니도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이사님도 집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박지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화내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오부 주인공이 가해자가 되는 순간,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당신 박지연 씨한테 자꾸 연락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누가 그래? 박지연 씨가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당신이 밤늦게 전화하고 문자 보낸다고.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또 시작이네. 너 정말 지겹다. 일 때문에 연락한 거지. 다른 뜻 있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뭐가 증거야? 그 여자 말이 증거야? 넌 항상 이래. 남의 말만 믿고, 정작 25년을 함께한 남편은 안 믿고, 그리고 남편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자.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내가 날 믿어주지 않잖아.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듣기 싫어. 어차피 넌 날 범죄자 취급하잖아.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혼까지 말하게 만들어?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니라 남자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여자가 잘못한 거야.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니야? 반성 좀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아, 남편이 정말 이혼 원해? 너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증거도 없이 왜 그래? 모두가 남편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불륜 피해자였지만 문제를 만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육부 울지 않는 선택. 그날 밤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53세의 자신, 25년을 남편에게 바친 자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대신 준비하기로. 그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출 시간, 귀가 시간, 주말 스케줄,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내역.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잠든 틈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그곳에는 삭제하지 못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박지현과의 대화, 사랑한다는 말, 만나고 싶다는 말, 호텔 예약 내역. 그녀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고 싶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재정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통장 내역, 부동산 명의, 주식과 펀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말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는 여자였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여자였습니다. 7부 반전의 순간. 3개월 후 남편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였습니다. 승진 발표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도 초대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안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갔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지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사님, 부인 오셨네? 요즘 사이 안 좋다던데.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승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승진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가족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아. 그녀는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의 아내 김미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남편의 책임감을 믿으며 중요한 결정을 전달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미정아, 뭐 하는 거야?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행사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증거와 재산 분할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지현 씨와의 문자네요. 호텔 예약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통화 녹음 모두 들어 있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박지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 주세요. 오늘 남편의 승진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남이 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행사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부 그 후의 이야기.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승진은 했지만 평판은 바닥을 쳤습니다. 박지현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박지현이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제 인생을 망쳤어요. 당신이 부인하고 잘 지낸다고 했잖아요.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요. 남편도 박지현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부인한테 왜 찾아간 거야?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박지현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승진했지만 외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25년간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한편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아이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그녀는 무언가를 되찾았습니다. 존엄, 선택권,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삶. 밤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잔인한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폭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했습니다. 25년간 참았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 강력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옳은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녀처럼 여러분도 언제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기 내어 선택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